그래서 군은 김용현은 거기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지. 김건희 특검도 있고 하니까 막 노발대발해서 12월 3일 가장 성공하기 어려운 때를 택한 거죠. 군인들이 안 따를. 그리고 군인들이 비상계엄도 아닌데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 여기 출동한 군인들은 특전사령관 얘기도 위법과 항명의 외주를 탔다. 뭐냐면 와보니 국민들이거든, 국회거든. 그건 위법한 걸 알잖아요. 그건 위법이야. 깨부수고 들어가 끌어와. 이거는 하게 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건 안 따른 거야. 항명이야. 만약 이번 쿠데타가 성공을 했더라면, 내란이 성공했더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특전사령관은 바로 이등병 강등, 장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가장 딜레마적인 상황은 뭐냐면, 명령에 따라서 출동은 했지만 이 위법과 항명에 외줄에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법적으로. 동조자로 봐서 개헌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 형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어찌 보면 영웅 아니에요. 아, 실패하게 하는데. 영웅이지. 그러니까. 명령, 대통령, 군 통수권장이 직접 전화 와서 한 명령을 안 따랐으니까. 항명한 거니까. 영웅이잖아요. 명령을 따른 거는, 출동 명령을 따라서 액션을 취하는 거는 위법. 내란의 동조자, 행동대원. 하지만 결정적일 때 이건 유혈 사태가 나니 현 상태 유지, 스테이. 대통령은 노발대발하면서 들어가라고 하고 있는 거고. 아니, 그래서 어젠가 말씀하신 게, 그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지휘관들 나왔을 때가 어제예요, 그저께요? 어제 새벽. 장군들 쭉 세워다 놓고. 그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내가 봤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죄인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응? 네. 당당해라. 네. 그게 진심이었던 거죠? 그렇죠. 응? 네. 그러니까 지금 성격이 지금 반반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반은 처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지시를 받고 거기에 따라 움직였는데, 또 나머지 반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사실상 항명에 가까운 항명한 거죠. 군 통수권자. 그러니까 위법과 항명이 섞여 있어.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처벌을 어떻게 해? 그분들도 사실은 좀, 저는 사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딜레마적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계속, 이거만큼 설명이 잘 되는 거 없다. 위법과 항명에 외줄타기를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거냐. 그럼 검찰로 가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야, 우리 검찰 조직을 살려야 돼.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 특전사령관 707 전부 잡을 거예요. 잡을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감형은 해주겠죠. 그죠? 약간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경상 참작. 근데 이제 그런 사람, 그리고 방첩사, 체포조들, 그 다음에 수방사, 군사경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본부, 여기는 다 빠져나갔죠. 수사를 했던 체포조들 애들은 어떻게 빠져나간지 아세요? 수사를 많이 해봤잖아. 그러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래, 출동 준비해라 하면서 지연을 시킨 거야. 이건 위법한 거니까. 야, 이거 잘못 걸렸다가 우리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잔머리가 빠른 거지. 이 수사관들이니까 딱 듣는 순간, 야, 이거는 우리가 죽을 수 있다, 실패하면. 근데 성공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근처까지 가자. 이렇게 해서 근처까지 가서 역 CU 앞에서 커피 마시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방사 군사경찰청도 이게 우리 국회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안 비치게끔. 근데 명령에 죽고 사는 특전사 애들은 다 명령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이런 놈들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고, 명령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 검찰에 이제 줄줄이 연행되겠죠. 아니, 근데, 자, 이런 계엄하에서, 특히 비상계엄하에서 이 명령 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최고 정점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이 있고 이제 계엄사령관이 실질적인 어떤 그 명령은 다 하잖아요. 네. 그 법에도 대통령의 있고. 지휘 감독을 받죠. 그러면 장관의 지위는 어디까지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경비 계엄일 때는 이제 지휘 감독권이 국방부 장관한테 있어요. 그래서 계엄금 지정도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 법적으로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지휘 감독 권한을 있어요. 비상계엄은. 물론 장관도 있지만 중간에 개선에. 대통령이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계엄사령관은 계엄군 지정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다만 경찰은 우리 자동 개입하듯이 자동 개입이야. 승인이 안 받아도 돼요. 비상계엄일 시에는. 아니 근데 비상계엄이 어쨌든 명령의 최고 정점이 아니 실무적으로는 계엄사령관이잖아요. 네. 경찰도 계엄사령관한테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승인은 안 받아도 돼. 경찰들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질서 통제 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찰은 뭐 용산경찰서 뭐 어디 이렇게 지정 승인을 받지 않아요. 아, 경찰은 또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니 그냥 계엄사로 그냥 복속이 되는 거지. 편입이 돼서 네, 자동적으로 편입이 되는 자기들 그냥 할 일을 그냥 한다. 일일이 그것까지 뭐 승인을 안 받고.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궁금한 게 장관, 자 김용현 장관이 보면 자 지금 그 주요 그 뭐 병력 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방첩사든 뭐 수방사도 다 그렇고 장관이 직접 또는 대통령은 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치고 자 계엄사령관은 알지도 못하고 계엄사령관 그 명령 개통은 거치지도 않고 장관이 직접 막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위법한 요소는 없냐?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네. 그 계엄법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네. 대통령이 아니 그래서 나는 무슨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사령관이 이렇게 허수아비가 되는 이런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계엄사령관은 왜냐하면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면 부대 출동 명령 내렸나 안 내렸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허수아비가 되는 게 경감되는 거지. 포고령 하나 사인했잖아요. 1호. 1호. 그거 하나 사인했잖아요. 그럼 이임 받았냐? 법률 검토 받았냐?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받았다고 하니까 사인한 거지. 그 포고령 대단했어요. 그거 겁먹어가지고 막 언론인들 막 튀고 이랬잖아요. 네.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포고령 무시무시했잖아요. 처단. 근데 그게 또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작성에도. 근데 대통령이 저는 작성했다고 보지 아니고 대통령이 복심이 작성한 건데 그래서 지금 보고 있으면 이거를 계엄을 디자인했던 이 층이 빠져 있어. 그러면 국방부 국실장들은 아무것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 국정원, 경찰, 국방부의 이 순회, 핵심 라인들, 얘네들이 디자인한 건 아닐까?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TF팀이 꾸려져서 그건 안 드러난 얘기네 지금. 네, 안 드러나는데 우리는 행동대장과 대원들만 갖다 놓고 족치고 있었던 거지. 이게 계엄이 어마무시한 건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갔던 거죠. 뭐. 지금 뭐 윤석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장관하고만 다 계획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하고도 뭐 상의 안 한 거고. 근데 둘만 해서 둘이 계엄을 이끌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뭐 차관도 지금 뭐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차관은 이제 들어가서 난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 그건 이제 당일 그 상황 그때 이제 대선제 얘기한 거고 사전에 말이에요. 자 합참이 실제 병력 이동이나 군령권 합참이 지고 있는데 합참에서도 지금 누구도 지금 합참 지부에서 합참 뭐 부장들 있잖아요. 10시 반 넘어서 들어갔으니까 저 누구는. 그러니까 사전에 합참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몰랐던 걸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좀 더 살펴봐요. 또 왜냐하면 몰랐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계엄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 북한을 도발,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해 뭐 이런 작전을 해 막 이런 것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했을 수도 있죠.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도 나중에 처벌 대상이에요. 뭐 무인기를 보내고.
그러니까 무인기를 보낼 때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가 있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합참지휘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렇죠. 근데 지금 합참의장은 지금 뭐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고 합참의장은 오히려 지금 뭔가 뭐 오히려 김영현 장관한테 뭐 질책을 받았다. 네. 무슨 뭐 지시 이행 원점 타격 안 원점 했다고. 타격 그 부분. 그래서 계엄사령관도 육군 총장으로 임명한 배경도 뭐 그런 것이 있다. 뭐 그런 거죠. 네. 그 합참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실제로 뭐 전혀 관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일단 합참의장은 원래 계엄 업무는 합참에서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육군참모총장들이 계엄사령관을 했죠. 네, 정승화도 그렇고 맞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육군참모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있었죠. 그렇지. 1990년대 국군조직법상의 작전 통제에 대한 권한을 합참의장으로 전부 넘겼죠. 법상. 그러면서 이제 1990년 이 국군조직법이 개정되면서 합참으로 오면서 계엄 업무도 합참이 하는 걸로 돼 있었죠. 근데 해군이잖아요. 응? 그 주변에 김용현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해군사관학교잖아. 그러니까 믿을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또 육군참모총장이 발탁된 거죠. 그래서 법적 검토를 그건 했잖아요. 문건에 나와 있거든요. 문건에 보면 각군 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이게 법률 검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구들이 있죠. 저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기무사에서 작성한 방첩사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예.